할머니가 하던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애전은 대표님 할머니세요? 네. 어머니가 앞집에 하시고 할머니 가게는 제가 이어서 하고 있고. 76년에 오픈하신 건 할머니세요? 네네네네. 할머니가 포동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서 오픈했었어요. 연산동으로 이사 와서 그게 86년도입니다. 이 자리 잡은 게. 제가 직장 생활하다가 내려와서 아버지가 좀 도와달라고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고향 오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학교를 이제 오후반으로 마치고 집에 오지 않습니까? 그럼 할머니가 희동아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가면은 이제 배달이다 이러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할머니를 도와드린다고 이제 심부름 갔다 오면 또 용돈 주시니까 그 재미로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진짜 한 번 속상했던 적은 철가방 들고 이제 배달 갔는데 반 여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좀 속상하더라고요. 한참 예민할 나이인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니까 그 뒤로 안 나간다 했다가 또 뭐 용돈이 궁하니까 또 나가게 되고. 칼국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아세요? 사실 6.25 터지고 아버지가 첫 아들인데 장애를 가지게 되다 보니까 치료하려고 가산을 탕진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부산이라는 곳이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생계를 책임지기 시작하신 거죠. 식당으로. 76년도죠. 그때 할머니 차리신 거죠. 맨 처음에는 여느 칼국수랑 크게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쉽게 만들 수 있는 시장 칼국수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셨고 하시다가 이제 연산동 여기 와서 자리를 잡게 되고 할머니가 선택과 집중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식당이라는 게 여러 메뉴를 파는 찌개도 맞습니다. 팔고 뭐 면도 팔고 막 이렇게.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했었는데 할머니가 이제 이북분이시고 만주에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양파 같은 걸 엄청 좋아하시고 그래서 어릴 때 막 드셨던 그게 이제 생각나니까 할머니가 국수 장사를 하시다가 할머니가 만들어서 넣어서 드신 거죠. 손님들이 할머니 그거 뭐예요? 너것도 줄까? 이라고 한 숟가락 주니까 애들이 호응이 좋은 거예요. 국수 맛있네 어머니. 아 요걸 한번 우리 칼국수로 체험을 해보자 해서 이제 그걸 만드셨고 좀 더 맛있는 칼국수를 만들려고 고민을 많이 하셨죠. 그러는 와중에 뭔가 좀 허전한데 하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국수가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내가 먹은 밥알보다 국수 면발이 더 많다고 그렇게 국수를 좋아하시고 정통하신 분이셨는데 아버지가 여러 군데 많이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탁 떠오른 게 튀김우동에 올라가는 거 튀김가루가 탁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넣어봤는데 처음에는 좀 이상했대요. 근데 먹어보니까 이제 그 튀김가루가 이렇게 녹진하게 녹아내리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꾸덕해지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포만감도 더 많이 줄 수 있고 그리고 뭐 감칠맛도 또 올라가고 고소함도 느껴주고 하니까 아, 칼국수 하나가 다채로워지는구나 한 판단하셨어요. 김치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칼국수집에 김치 없는 거 네네네.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가게밖에 없어요. 나무지 하나만 딱 나가잖아요. 네, 그게 왜 그렇게 됐냐. 김치를 하다 보면 뭐 겉절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젓갈도 들어가게 되고 김치 맛이 또 강하지 않습니까? 김치랑 우리 칼국수를 같이 먹어보니까 김치가 눌리는 거예요, 칼국수를. 튀김의 맛을 못 살려주고. 그래서 김치를 빼버리자. 아예.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밥이 있고 반찬이 있고 이렇게 한 상을 차려지는 상차림 문화잖아요. 할머니는 중국 생활도 좀 하시다 보니 굳이 내가 이걸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이왕 할 거 칼국수를 좀 더 집중해서 더 맛있게 만들어내면 사람들도 선택을 해줄 거라고 판단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먹혔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거의 40년 가까이 칼국수 메뉴 하나 딱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도 여시고. 그러니까 22년에 개발을 했어요. 코로나 때인데 손님 매장에 못 받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벌써 50년째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단골분들이 타지로 나간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혼자서 오기가 힘들으세요.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셨었어요. 명절 때면 고향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오시면 성지순례 하듯이 오시거든요. 부산에 가면은 칼국수 한 걸 먹고 간다 이러면서 드시고 가세요. 그때마다 제가 막 혼이 나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좀 만들어라. 딴 데 하되 좀 만들어라 하고 막 혼까지 날 정도로 하니까 이거는 꼭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만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밀키트 개발하면서 힘든 거예요. 제품은 잘 만들겠는데 포장이라든지 디자인, 뭐 패키징 이렇게 해서 예쁘게 딱 나오는 행정 업무들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고 어디 가서 신고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아시던 지인분한테 여쭤봤었어요. 아, 지원 사업 같은 게 하나 있는 것 같다. 링크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도전을 했거든요. 그게 제가 세상 밖으로 나온 계기가 된 거예요. 지원 사업을 알게 되면서 일단 세상 밖으로 나왔잖아요. 나오고 나니까 우연히 연락이 왔어요. 미슐랭에서. 바빠 죽겠는데
굳이 그때 한참 바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보냈는데 워낙 정중히 말씀하시니까 써서 보내드렸어요. 이제 미슐랭 달고 나니까 25% 정도 매출액 자체가 상승했으니까 저희한테는 진짜 꿈 같은 감사한 일이죠.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 뒤로 이제 조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스스로 들고 자긍심도 생기고 그리고 약간의 의무감, 우리 칼국수를 우리 손님들만의 칼국수가 아니라 이제 부산의 맛으로 만들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강한서 상공인 오디션도 네, 맞습니다. 전혀 다른 도전이더라고요. 와, 정말 많이 배워요. 장사만 하고 있다가 보니 진짜 우물안 개구리 같은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같은 패턴으로 생활을 하게 되고 만나던 사람만 만나고 그런 삶을 쭉 살고 있다가 이런 지원 사업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보면서 배워요. 그리고 사람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 기운을 받아서 힘이 납니다. 나도 조금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좀 지칠 때도 내가 좀 안일한 것 같다. 좀 더 움직여보자. 한 번 더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저는 손님들이 훨씬 귀해졌어요. 손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즘에. 그래서 뭐 인사를 3-4번씩 더 합니다. 예전에 하던 거에 비해서. 깍듯하게 하고 뭐 챙겨줄 거 없나 살펴보게 되고. 손님들 덕분에 저희가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그분들이 또 부산 칼국수를 만들어 주실 분들이니 제가 정성껏 모시고 있죠.